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가 청주에서도 연쇄살인을 이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열린도서관 운영 예산을 본회의에서 부활시켰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대학 행정의 일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가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다뤄졌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인 이춘재가 청주에서도 연쇄살인을 이어갔다고 진술해 경찰이 30년 전 미제 사건 문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춘재가 청주로 생활무대를 옮겼던 1990년대 초반 사건들을 위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춘재가 처음 청주로 연고를 넓힌 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끝난 1991년. 청주 출신의 직장 동료 여성과 결혼한 뒤 처가를 자주 오갔던 걸로 전해졌고 1993년 4월엔 아이의 주소를 옮겨 처제 살인 사건으로 구속되기까지 9달은 이춘재의 주 생활 무대가 청주였습니다. 골재 회사 포크레인 기사였었거든. 그런데 회사가 망했어. 그런 한 1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어. 장인이 농사죠. 가서 벼도 벼주고 이렇게 하면서 화성에 왔다 갔다 한 거야. 이런 이춘재가 시인한 살인 범행은 경기 화성의 9건을 비롯해 경찰조차 몰랐던 5건까지 모두 14건. 추가 인정한 5건의 살인 사건 가운데 청주에서 발생한 것만 2건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처제 사건까지 3건의 연쇄살인이 청주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시점과 장소 등이 비공개된 상황에서 이춘재가 시인한 30건의 강간 범행 일부도 청주에서 신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에서도 1992년 석 달 사이 3명의 여성들이 잇따라 살해된 사건이나 이듬해 부녀자 강간살인 사건 등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춘재 여죄를 조사 중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1990년대 초 청주에서 발생한 강간살인 미제 사건 기록을 중심으로 이춘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대학 행정의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의 독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부 권한은 지자체에 이양해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시종 지사가 대학 행정의 국가 독점이 심각하다며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역의 발전이 곧 대학의 발전이다. 대학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아무런 연계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과 대학이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근거로 유치원과 초중고 권한은 100% 교육감에 위임된 반면 대학은 교육부가 100% 권한을 독식하고 있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대학 운영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공모 사업이 수도권 대학에 점점 집중되고 지방대학은 더욱 황폐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에서 대학에 좀 이렇게 적극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역에 이제 이양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역에서 대학에 적극적으로 행재정 지원을 해서 지방에 이양을 요구하는 권한은 지역 연계 대학 정책 사업을 시도에 넘기고 소규모 대학 정책도 지자체가 직접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시종 지사가 제안한 대학 행정의 지방 분권 요구는 4일 시도지사 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채택돼 전국 이슈로 쟁점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당시 소방청 합동조사단장이 나와 충북소방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음을 다시 확인했지만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의 원론적인 입장만 들었을 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의 이면에는 충북 소방의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인력은 법정 기준에 턱없이 모자랐고 훈련은 부족했으며 무선통신망 유지보수 계약조차 맺지 않았을 정도로 엉망임이 소방청 합동조사에서 드러나 관련자 4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소방본부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고 예산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도지사에게 유족들이 행안부 국정감사장에 나와 참사 책임을 요구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을 안 받았다고 해서 충청북도가 소방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인 충청북도가 과연 책임이 없나요? 그럼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제천 화재평가 소위를 꾸린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당시 소방청 합동조사단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 소위 야당 의원들은 형사처벌과 행정책임은 엄연히 다르다며 행정안전부가 사무감사를 해서라도 충청북도의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사 왜 그 현장에 가신 겁니까? 가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우리가 책임을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충청북도. 진상규명과 보상 등 모든 걸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전임 장관과 달리 진영 장관은 충청북도의 참사 책임 인정에 대해 정부가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로 간에 다른 인식과 그 다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부분에 들어가서 이게 그것이 이 화재와 연결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진영 장관은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권인희 의원의 요구가 거듭되자 마지못해 당시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청주시 의회가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문화재조창 열린도서관 운영 예산을 본회의에서 부활시켰는데요.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문화재조창 열린도서관 석 달 운영비 2억 2,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25명의 시의원들은 다음 달 완공 예정인 열린도서관의 운영비를 삭감하면 어떡하냐며 운영비를 되살리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청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기록할 문화재조창 그리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에 갈증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문화재조창의 전 면목이 될 수 있는 열린도서관이 운영되지 못한다면 시민들에게 실망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전액 삭감을 결정했던 예결위는 구체적 계획안이 나오면 3차 추경에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반대 뜻을 표했습니다. 조성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관리 주체나 운영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의원들 사이 찬반이 오갔지만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재석 의원 38명 가운데 27명이 찬성했고 9명이 반대, 2명은 기권하면서 수정안은 통과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비 예산 통과를 반대해온 충북, 청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예산 수립에 앞서 공공성 확보 방안부터 마련돼야 한다며 수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초 청주 공예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개관하려던 열린도서관은 한 달 정도 일정을 미뤄 다음 달 개관 예정이며 현재 지역서점조합과 상생안을 논의 중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가 오는 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한방엑스포공원과 여름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한방엑스포공원에는 한방산업과 의료를 체험하고 지역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시 체험관 등이 운영되며 여름광장에서는 매일 밤 다양한 공연이 열립니다.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물 소비 행사는 취소하고 발판과 소독약이 행사장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한편 북상하는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내일로 예정됐던 꼬치 맥주거리 개장식은 5일로 연기됐습니다. 충북의 농식품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상담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호주 등 9개 나라의 바이어들과 충북도 내 60개 농식품 수출업체가 만나 1:1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보은의 흑마늘 생산업체와 청주의 건강식품 제조업체 등이 33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1.3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2020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는 160명 선발에 217명이 지원해 1.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 유치원은 75명 선발에 656명이 원서를 내 8.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특수학교는 유치원이 4대 1, 초등학교는 3.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충북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돈의 피해 금액은 2016년 52억 원에서 2017년 69억 원, 지난해 123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2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기 유형으로는 대출 빙자형이 정부기관 사칭형보다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와 경찰, 금융기관들은 협력체계와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피싱 등의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충북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보강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부장을 단장으로 사기범죄 단속 전담 TF 조직을 꾸리고 지능수사대에도 전화금융사기 수사팀을 기존 1개에서 2개 팀으로 보강해 피해 첩보 수집과 수사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충북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